세상은 이제 소수만이 이해할 준비가 된 계시를 듣게 될 것이다. 지난 몇 달 동안 한 예언이 학자들, 분석가들, 그리고 공기 중에 뭔가 다른 기운을 느낀다고 주장하는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했다. 모든 것은 미국의 예언자 신디 제이콥스가 완전한 침묵 속의 청중 앞에서 이제 곧 한국의 시간이 올 것이다 라고 선언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녀의 말은 이후 여러 나라에서 파장을 일으켰다. 과학자들, 기자들, 심지어 정부들까지 동아시아를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신디는 자신이 본 것을 섬세하고도 불안할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했다. 그녀의 환상 속에서 아시아의 하늘은 갑자기 어두워지고 은빛이 도는 푸른빛이 한국의 바다 위로 떠올라 몇 분 동안 강렬하게 빛난 뒤 흔적 없이 사라진다. 그녀는 이것이 첫 번째 신호이자 지구를 변화시킬 주기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언자에 따르면 그 빛이 나타난 직후부터 지구는 작은 이상 현상들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일부 지역의 공기는 더 조밀해지고 나침반은 오작동하며 기기나 심지어 인간의 귀로도 들을 수 없는 이상한 주파수의 소리가 감지될 것이다. 사람들은 우연이라 부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늘이 움직일 것이며 그 후에는 아무것도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환시를 밝히며 모든 것이 몇 달 전 깊은 고요 속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공기가 진동하는 것을 느낀 뒤 이미지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빛에 휩싸인 한국의 도시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리고 호수의 파문처럼 퍼져나가는 보이지 않는 힘.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마치 지구 전체가 곧 깨어나려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녀는 이렇게 묘사했다. 그 말 이후로 천문대들과 연구소들은 아시아의 하늘을 더욱 면밀히 관측하기 시작했다. 신디는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빛이 나타날 때 전 세계 사람들은 같은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서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같은 장면, 바람에 둘러싸인 반도, 중심의 불꽃, 그리고 수평선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꿈에서 보게 될 것이다. 그 꿈들이 두 번째 신호가 될 것입니다. 그녀는 말했다. 그것들은 거의 동시에 일어날 것이며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언자는 이 현상이 단순히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물리적인 것이기도 하며 지구의 에너지를 뒤흔들 것이라고 밝혔다. 지구의 진동이 변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차이일 뿐이지만 민감한 사람들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한 채 그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징조들의 의미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신디는 수수께끼 같은 대답을 내놓았다. 이것은 조정입니다. 하늘은 특정 국가들의 운명을 재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이 지역이 수세기 동안 갈등과 저항으로 얼룩졌지만 이제는 더 거대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것은 이 나라를 새로운 세계적 국면의 중심에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들은 비공개 회의에서 전해졌지만 빠르게 퍼져나갔다. 어떤 이들은 미신이라 했고 또 어떤 이들은 깊은 전율을 느꼈다. 마치 그들 안에 무언가가 그 말을 진실로 인식한 듯했다. 당신들은 하늘이 변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신디는 반복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때 세상은 역사의 새로운 단계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이 움직임이 파괴가 아니라 계시를 동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목적 없이 사라지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일들은 숨겨졌던 것들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늘은 인간이 지우려 했던 것들을 드러낼 것입니다. 신디는 또한 빛과 꿈 이후에 세 번째 신호가 찾아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별적으로 보면 관련 없어 보이는 일련의 자연 현상들이다. 가벼운 지진, 갑작스러운 폭풍, 바다의 움직임 변화, 자연이 반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처음에 환시 이후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장면들을 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첫 번째 신호는 하늘에서 올 것이라고 했다. 자연적인 것이 아닌 짧은 간격으로 동아시아 상공에 번쩍이는 일련의 섬광들이다. 마치 누군가가 바다 위에서 불을 켜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며 이 섬광들이 변화의 시작을 알릴 것이라고 했다. 신디는 또 한 가지를 덧붙였다. 그녀는 한 줄기 불길이 한반도의 지도를 가로지르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것은 정치적, 도덕적 분열이며 점점 커져 결국 국가적인 긴장을 초래할 것이다. 그녀는 그 갈등이 외부에서 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부의 적은 없을 것입니다. 위험은 나라의 심장부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녀는 그 시기에 자연 속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력한 폭풍, 약한 지진,
그리고 지구의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낮은 음향이 여러 나라에서 감지될 것이라고 했다. 이 신호들은 파괴적이지는 않겠지만 분명할 것입니다. 하늘은 과정이 시작되었음을 알릴 것입니다. 신디는 또 각국이 전쟁과 위기로 주의를 빼앗기고 있을 때 조용히 무언가가 형성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집단적인 각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말했다. 세상의 여러 지역에 있는 작은 집단들이 같은 부름을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서로를 알지 못하지만 같은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이 움직임이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며 지도자도 깃발도 구조도 없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매치 지구 자체가 인간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듯할 것입니다. 그녀는 설명했다. 다음 주기가 시작되기 전에 인간은 진리의 편을 선택해야 합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지구의 영적 축이 이동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곧 하늘과 땅의 모든 징조들이 하나의 지점, 즉 한국으로 수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상이 평화를 찾았다고 믿을 때 진정한 주기가 그곳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그녀는 또 눈에 보이는 전쟁들이 끝난 직후 한반도 상공에서 과학도 종교도 설명할 수 없는 징후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별들이 자리를 옮길 것입니다.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 한국의 하늘은 마치 우주가 스스로 호흡하는 듯 빛날 것입니다. 일본의 천문학자들은 38선 상공에서 이상한 정렬 현상을 감지하게 될 것이다. 단 3분 동안만 나타나는 빛의 형성체로 베이징, 도쿄, 서울에서 동시에 관측될 것이다. 그 영상들은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다. 서방은 믿지 않으려 할 것이지만 아시아 방송사들은 공포를 숨기지 못할 것이다. 보도들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 파동이 라디오와 위성 신호에 간섭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비행기들은 항로를 변경하고 나침반은 통제 불능으로 회전할 것이다. 그리고 혼란의 한가운데 경기도 상공에서 신비한 형상이 목격될 것이다. 수천 명이 목도한 인간의 형태를 한 빛나는 실루엣이었다. 한편 남북한 접경 지역에서는 군인들이 지하에서 들려오는 저주파의 소리를 들었다고 보고할 것이다.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인 진동이었다. 과학자들은 그 근원을 찾으려 시도하겠지만 장비들은 매번 탐지를 시도할 때마다 꺼져버릴 것이다. 신디는 이것이 지구의 메아리이며 개시 직전의 마지막 경고가 될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한국의 한 뉴스 채널은 이 현상을 조사하기 위해 기자들을 파견할 것이다. 그중 한 명인 박지훈 기자는 백두산 인근의 들판에서 생방송을 진행할 것이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는 공기가 맥박치는 듯하며 푸른 빛이 땅을 따라 흘러가고 있다고 전할 것이다. 마치 산이 숨을 쉬는 것처럼. 그러나 방송은 갑작스러운 강렬한 섬광과 함께 끊기고 모든 네트워크의 신호가 사라질 것이다. 다시 연결되었을 때 기자는 사라지고 카메라만 남아있을 것이다. 그 카메라는 낮고 울리는 소리를 계속 기록할 것이며 많은 이들이 그것을 목소리라고 말할 것이다. 오래된 언어로 반복되는 음성. 신문들은 이 사건을 산의 숨결이라 부를 것이다. 남쪽의 불교 사찰들은 녹음된 음성 속 구절이 900년 전에 기록된 고대 예언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아볼 것이다. 그 예언은 해인사에 보관된 한 서적에 적혀 있었으며 산의 심장에서 나올 한 번의 숨결이 선택된 자들을 깨우리라는 문장이 담겨 있었다. 신디는 이것이 수년 전 자신이 보았던 환시의 문자 그대로의 성취라고 확인할 것이다. 그녀는 지구의 영적 중심이 한국으로 이동할 것이며 앞으로의 현상들이 아시아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계시입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늘이 열릴 것이며 보이지 않던 것이 더 이상 신비로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이 중국은 경계태세에 돌입할 것이다. 감시 위성들이 한반도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솟아오르는 빛의 기둥들을 포착할 것이며 마치 지하에서 에너지가 우주로 방출되는 듯한 모습일 것이다. 베이징은 이를 은폐하려 하겠지만 민간인들이 촬영한 영상에는 지평선을 가르는 광선들이 분명히 보일 것이다. 일본에서는 지각 활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대 사찰들에서 진동이 감지될 것이며 미얀마의 승려들은 호수 위에 반사된 같은 빛이 북쪽 하늘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할 것이다.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할 것이다. 국제 방송사들은 특파원들을 파견하고 과학자들, 군 관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해답을 찾기 위해 한국으로 향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마주할 것은 기술도 무기도 아닌 인간의 어떤 분류로도 정의할 수 없는 현상일 것이다. 하늘은 단지 한국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디는 말할 것이다. 하늘은 지금 한국 위로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녀는 오래된 한국의 고문서들 속에도 이 시대가 언급되어 있다고 밝힐 것이다. 일제강점기 동안 숨겨졌던 한 고대 문서는 바다와 산 사이에서 나타날 빛이 별들의 경로를 바꿀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었다. 예언자에 따르면 이 기록들은 지금 실현되고 있는 우주적 코드의 일부 조각들이다. 남한 정부는 커져가는 압력 속에서 비밀 조직 오로라 프로젝트 아우로라를 출범시킬 것이다. 목표는 신호의 기원을 파악하고 사회적 혼란을 막는 것이었다. 그러나 통제를 시도하면 할수록 더 많은 증거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다. 시민들은 새벽 시간 꺼진 라디오나 신호 없는 TV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보고하기 시작한다. 많은 이들이 각성이 시작되었다는 문장을 들었다고 맹세할 것이다. 신디는 이 모든 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할 것이다. 하늘은 한국을 전환의 지점으로 선택했습니다. 별들이 그 위로 움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지구의 영적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이후 전 세계에서 반복될 것입니다. 그녀는 백두산 위로 빛이 세 번째로 나타나는 순간 인류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선언할 것이다. 하늘과 땅이 더 이상 대립되지 않는 시간, 우주 전체가 이 지점을 향해 수렴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새로운 세계의 축입니다. 백두산의 빛이 나타난 후 몇 주 동안 전 세계는 침묵과 두려움 속에 휩싸일 것이다. 통신은 간헐적으로 끊기고 라디오 신호는 이해할 수 없는 목소리들과 뒤섞일 것이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하나였던 민족이 서서히 분열되기 시작한다. 신디 제이콥스는 경고할 것이다. 이 반도는 세상의 거울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벌어지는 일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낼 것입니다. 나라 안에서는 두 개의 상반된 세력이 형성되기 시작할 것이다. 한쪽은 정보를 통제하려는 정치 지도자들, 군부, 재계 인사들이고 다른 한쪽은 거리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평범한 사람들, 그들 스스로 내면의 부름을 들었다고 말하는 이들이다. 양쪽 모두 일어나는 일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각자 자신이 옳다고 믿을 것이다. 갈등은 정치적인 차원을 넘어 영적인 전쟁으로 변할 것이다. 해커들이 주요 시스템들을 마비시키고 텔레비전 방송에는 정체불명의 간섭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빛나는 상징들과 고대 언어로 된 메시지들이 화면에 번쩍일 것이다. 정부의 연구진은 이것이 인위적인 해킹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대기 현상이라고 발표할 것이다. 신디는 이를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 부를 것이다. 그 시기 동안 일련의 약한 지진이 서울을 뒤흔들 것이다. 건물은 무너지지 않지만 시민들은 땅이 심장처럼 규칙적으로 뛰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할 것이다. 같은 밤 서울 하늘의 별들이 느린 원을 그리며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러시아와 미국의 위성들은 이 현상을 확인하고 실제로 미세하지만 분명한 궤도 변화가 감지될 것이다. 우주는 한국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신디는 선언할 것이다. 지구 에너지의 축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중국은 한국이 비밀 군사 기술을 조작하고 있다고 비난할 것이다. 일본은 해안을 감시하기 위해 군함을 보낼 것이며 미국은 유엔 긴급 회의를 소집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이 사건이 전쟁이 아닌 계시임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국제 기자들이 서울로 몰려들 것이다. 그중 한국계 미국인 기자 리 데니얼은 살아있는 신호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한 남성과의 단독 인터뷰에 성공할 것이다. 그 남자는 자신이 한 발전소에서 근무 중이었을 때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 땅을 스쳤지만 아무런 피해도 없었다고 말할 것이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그가 말할 것이다. 저는 목소리를 들었어요. 제 머릿속이 아니라 공기 속에서요. 그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선택된 자가 이미 태어났다. 그 인터뷰는 전 세계로 퍼질 것이다. 신디는 이것이 세 번째 주요 신호임을 확인하며 자신이 본 환시를 공개할 것이다. 2027년에 태어난 한 한국의 아이, 황금빛 빛으로 둘러싸인 존재. 그는 정치인도 왕도 아닙니다. 깨어난 의식입니다. 그녀는 말할 것이다. 그의 존재는 지구의 방향을 바꾸겠지만 아무도 즉시 그를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 후 몇 시간 안에 전국의 바람이 방향을 바꿀 것이다. 혼란 속에서 대전 근처의 외딴 마을에서 보안 카메라가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포착할 것이다. 놀고 있던 아이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한 소박한 집을 비추는 빛을 보게 된다. 그 집 안에서 한 젊은 여성이 흰 안개에 둘러싸인 차에 사내 아이를 출산한다. 영상에는 시계가 멈추고 금속 물체들이 몇 초 동안 공중에 떠 있는 모습이 기록될 것이다. 이 영상들은 전 세계의 대학들에서 분석되겠지만 어떤 과학적 설명도 찾지 못할 것이다.
신디는 이 탄생이 수세기 전부터 시간 속에 예정되어 있었다고 선언할 것이다. 해인사 책에 따르면 산이 숨쉬고 하늘이 노래할 때 새로운 시대의 씨앗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덧붙일 것이다. 그는 이미 우리 곁에 있습니다. 정부들은 정보를 은폐하려 하겠지만 나라를 휩쓸 파문의 호기심과 경외심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 장소로 순례를 떠나 꽃과 희망의 메시지가 담긴 편지를 남길 것이다.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다. 두려움은 기대감으로 바뀔 것이다. 일본, 중국 그리고 서방 세계는 침묵 속에서 이를 지켜볼 것이다. 위성들은 한반도 상공에서 설명할 수 없는 진동을 계속해서 포착할 것이다. 라디오 방송국들은 동기화된 심장 박동처럼 들리는 소리를 잡기 시작할 것이다. 전 세계는 지구의 중심이 한국의 주파수로 맥동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서울 상공의 섬광 이후 전 세계가 경계태세에 돌입한다. 위성들은 한국에서 발산되는 에너지가 보이지 않는 파동으로 퍼지며 자기장을 북쪽으로 변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학자들은 이를 코리아 이상 현상이라 부른다. 하지만 신디 제이콥스는 단순히 말한다. 이건 세계의 재배치입니다. 첫 반응은 중국에서 일어난다. 기밀 보고서는 최고 사령부 내의 분열을 드러낸다. 두 개의 지도 세력이 부상하며 각각이 국가에 대한 정통성을 주장한다. 드론 영상은 북부와 남부 세력 간 국경 충돌 장면을 보여준다. 베이징은 정보를 통제하려 하지만 유출된 자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사실을 확인시킨다. 중국이 분열된 것이다. 신디는 이러한 분열이 라싸의 사원에서 발견된 고대 점성술 석판에 예언되어 있었다고 말한다. 그 석판들은 바람과 말에 의해 나뉠 제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그녀는 설명한다. 그리고 그 말은 이미 바래졌습니다. 그녀는 이 분열이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에너지적인 것이라고 단언한다. 지구의 축이 이동했고 중국은 그 변위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일본은 붕괴 상태에 빠진다. 한국 소년의 탄생 이후 일본은 모든 과학적 예측을 무너뜨리는 연쇄적인 자연재해에 휘말린다. 먼저 바다가 갑작스럽게 물러나 도쿄 해안에 수몰된 유적들을 드러낸다. 몇 시간 후 거대한 파도가 밀려와 해안의 일부를 파괴한다. 이어지는 연속적인 지진은 후지산을 강타한다. 위성 카메라가 포착한 영상에는 분화구에서 푸른 연기 기둥이 솟아오르는데 이는 화산 활동에서 전례 없는 색깔이다. 혼돈 속에서 교토의 승려들은 일본이 각성의 카르마 아래에 있다고 주장한다. 일본은 정화되고 있습니다. 라고 신디는 말한다. 지금 모든 것을 태우는 불은 훗날 해방시킬 불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과거 자신의 환시를 떠올릴 것이다. 그 환시 속에서 일본 열도는 안개에 뒤덮여 있었고 그 위로 한국이 어둠 속 횃불처럼 빛나고 있었다. 일본 정부는 부인하려 하지만 현상은 계속된다. 오사카 상공은 새밤 연속 붉게 물든다. 철새들은 이동 경로를 바꾼다. 이 일련의 사건들 한가운데서 전국의 라디오 방송에서는 동시에 동일한 소리가 포착된다. 한국에서 기록되었던 바로 그 낮고 강한 심장 박동 소리다. 한편 미얀마와 베트남에서도 한반도에서 나타났던 것과 유사한 빛 기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라오스에서는 어부들이 강물에 반사된 금빛 광선을 목격한다. 에너지 벨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라고 신디는 말한다. 우주는 각성의 지점을 정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서방 언론은 모든 것을 쇼로 만들려 할 것이다. 뉴스 채널들은 비밀 무기, 기후 조작, 외계 개입에 대한 이론을 내세울 것이다. 그러나 어떤 전문가도 이 현상들의 동기화를 설명하지 못할 것이다. 혼돈은 전 세계로 번질 것이다. 인터넷은 며칠간 불안정해지고 미국 위성들은 지구를 12시간 간격으로 가로지르는 에너지 펄스를 포착한다. 항상 동일한 지점, 바로 한반도의 중심에서 시작된 것이다. 신디는 이 주파수를 재생의 맥박이라고 설명할 것이다. 각 주기는 세계를 최종 개시에 대비시킵니다. 라고 그녀는 말할 것이다. 지구는 다시 프로그램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시각, 부산과 대구의 고대 사원들에서 아무런 인간의 개입 없이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한다. 센서들은 사원벽에서 진동이 감지되는 것을 포착하고 그 진동은 완벽한 음객의 음악적 소리를 만들어낸다. 승려들은 그 선율이 15세기 경전 속에 기록된 기도문과 동일함을 알아본다. 정부는 사원을 봉쇄하려 하지만 관광객과 기자들은 장벽을 넘어 이 현상을 직접 보기 위해 몰려든다. 한 영국 기자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릴 영상을 촬영한다. 새벽녘
수백 명이 한 사원 앞에 모여 있는 동안 하늘의 별들이 한국 상공에서 천천히 회전하며 빛의 원을 형성하는 장면이다. 그 원의 중심에는 황금빛 눈과도 같은 형상이 나타나 말없이 맥동하고 있었다. 그 영상은 즉시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 신디는 이것이 네 번째 대징조임을 확인한다. 그 눈은 행성의식의 각성을 상징합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한국은 이제 인간과 우주가 만나는 수렴의 중심점이 되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한다. 통화가 통제 불가능하게 요동치고 시장은 폭락한다. 그러나 혼란 속에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한국 국민들은 평온함을 유지한다. 촛불로 밝혀진 거리, 조용히 기도하는 가족들, 하늘을 바라보는 아이들, 그 모습들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영적 저항의 상징이 된다. 신디는 이것이 변혁의 시작이라고 선언한다. 전쟁과 고통을 견뎌낸 민족이 낡은 세계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일어설 것입니다. 그녀는 한국인이 선택받은 이유가 권력 때문이 아니라 순수함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시대를 초월해 살아남은 오래된 에너지 때문이라고. 그녀의 말이 끝날 즈음 우주에 있는 센서들이 이를 입증하듯 기록을 남긴다. 한반도에서 발산된 빛의 파동이 지구 전체로 퍼져나가는 장면이다. 나사는 이를 광자 이상 현상이라 명명하지만 신디는 이렇게 부른다. 새로운 시대의 여명입니다. 그날 밤 한국 주변의 바다는 몇 시간 동안 푸른빛으로 빛나며 하늘의 황금빛을 반사한다. 그리고 남북의 경계는 빛나는 안개 속에 사라진다. 역사상 처음으로 남과 북은 같은 하늘을 바라본다. 나뉘었던 것은 다시 하나가 될 것입니다. 라고 신디는 말한다. 그리고 동쪽이 하늘과 정렬될 때 서쪽은 새로운 여명의 앞에 고개를 숙일 것입니다. 한반도를 휘감았던 바람은 마침내 멈춘다. 하늘 위에서 떨리던 빛들은 이제 고정되어 지평선을 가로지르는 황금빛 선을 이룬다. 과학자들은 지구의 자기장이 영구적으로 변화했음을 확인한다. 새로운 지축은 한반도를 관통한다. 이전까지 이상현상이라 불렸던 그것은 이제 지구 수렴 지점으로 공식 명명된다. 그러나 신디 제이콥스는 경고한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순환의 시작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아시아의 정치적 경계는 의미를 잃는다. 남북한은 역사상 처음으로 완전한 통일 협정을 체결한다. 전 세계에 퍼지는 영상 속에는 거리에서 서로 끌어안고 울고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보인다. 오래된 국기들이 거둬지고 흰색의 새로운 국기가 개양된다. 부활한 한 나라의 상징이다. 신디는 이렇게 말한다. 선택받은 민족은 가장 많이 싸운 민족이 아니라 가장 많이 견뎌낸 민족입니다. 한국인의 조용한 믿음이 세계가 무너질 때 지구를 지탱했습니다. 이제 두 정부로 나뉜 중국은 예기치 않은 화해의 과정을 밟는다. 양측의 지도자들은 재건을 위한 협정을 발표하고 한국을 영적 중재자로 인정한다. 폐허가 된 일본 역시 느리지만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다. 그 잿더미 위에서 지구 재생과 우주 에너지에 대한 연구센터들이 들어선다. 일본은 더 이상 산업 제국이 아닌 자연의 지혜를 수호하는 수문장으로 거듭난다. 정화는 고통스러웠습니다. 라고 신디는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푸른 의식이 꽃필 공간을 열어주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도 새로운 질서가 태동한다. 유럽에서는 다양한 영적 운동들이 하나로 모여 과학과 초월 사이의 균형을 한국에게 배우는 것을 공동의 목표로 삼는다. 미국의 대학들은 한국 현상을 행성 전환의 제로 포인트로 삼아 연구를 시작한다. 남미의 사원들과 교회들에서도 백두산 상공에 나타났던 것과 유사한 빛의 출현이 보고된다. 사람들은 이제 동쪽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한다. 그동안 대전에서 태어난 그 소녀는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숨겨져 있다. 그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보고에 따르면 그는 시골의 한 마을에서 승려들과 함께 살며 사원의 고대 언어를 배우고 자신의 도래를 예언한 경전을 공부하고 있다고 한다. 신디는 그가 아직 드러나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완전한 각성의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한다. 그가 말할 때 세상은 그의 목소리가 아닌 존재감으로 그를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사원들은 계속해서 소리를 낸다. 그 음들은 완벽한 조화의 음계로 정렬되며 학자들은 그 진동의 정확한 주파수가 인간의 심장 박동과 일치함을 발견한다. 이것은 창조의 음악입니다. 라고 신디는 설명한다. 우주는 다시 인간과 조율되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한국의 하늘은 영원한 빛으로 물든다. 별들은 맨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나선형을 이루며 서울 상공에서 천천히 회전한다. 천문학자들은 이것이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영적 지도자들은 이것이 최후의 인장이라고 선언한다. 해인사 경전에 기록되어 있던 바로 그 문구, 하늘이 지구의 심장 위에서 꽃처럼 회전할 때 인류는 다시 피어날 것이다. 이 순간부터 불치병들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한다. 불안정했던 기후는 안정되며 태양 폭풍도 한 주기를 넘어 잠잠해진다. 새로운 집단의식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한국은 영적 갱신과 지구적 균형의 상징이 된다. 유엔은 한 본부를 서울로 이전한다. 권력이 아닌 영감 때문이었다. 신디는 자신의 마지막 공개 모습을 드러낸다. 전 세계에 중계된 방송에서 흰옷을 입은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세상이 예언이라 부른 것은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기억일 뿐입니다. 하늘은 우리를 벌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위를 바라보길 기다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함께 만들어갈 것을 요청한다. 새로운 시간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 각자는 그 각성의 일부입니다. 그 이후로 신디는 언론에서 자취를 감춘다. 누군가는 그녀가 한국으로 갔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네팔의 산속으로 무건 수행을 떠났다고 한다. 그러나 그녀의 행방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기록은 없다. 다만 그녀가 남긴 마지막 문장은 전 세계 모든 대륙에서 반복되어 외쳐진다. 하늘이 움직일 때 인간은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 수년 후 학자들은 모든 것이 그 단순한 경고에서 시작되었다고 인정할 것이다. 이제는 한국의 시대다. 지구 전체는 어떤 방식으로든 변화했다. 기술은 영성과 융합되었고 국가들은 이익이 아닌 필요에 의해 협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수세기 만에 인류는 처음으로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고 느꼈다. 별들은 여전히 동쪽 위를 돌 것이며 지구의 새로운 에너지 지도가 그려질 것이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그랬듯 같은 지점, 한국, 세계의 심장이 자리할 것이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다. 지금까지 드러난 모든 것을 마주하며 당신은 무엇이 곧 일어날 것이라 믿는가?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기고 당신의 비전을 공유하며 이 예언의 불씨를 이어가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하고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세요. 세상이 아직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다음 계시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는 평범한 남자가 아니다. 브랜든 빅스가 말을 하면 세상은 듣고 두려워한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 뒤에는 정적이 따르며 마치 시간조차 멈춰 그를 경청하는 듯하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예언자라 부르고 또 어떤 이들은 그가 공포를 조작한다고 비난하지만 그를 무시할 용기를 가진 사람은 없다. 지금까지 그가 예측한 모든 것은 현실이 되었다. 정치적 위기, 경제의 붕괴, 불가능해 보였던 기후 변화들까지. 그리고 이제 브랜드는 인류가 역사상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려 한다고 말한다. 최근 한 인터뷰에서 그는 심지어 회의론자들마저 침묵하게 만드는 말을 했다. 다음에 올 일은 재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각성입니다. 하지만 그걸 견딜 준비가 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문장은 번개처럼 전 세계에 퍼져나갔다.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오직 그만이 전달할 수 있는 차가울 정도로 수학적인 확신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스스로를 점쟁이로 소개하지 않는다. 항상 인류의 운명을 연구하는 학자라고 정의한다. 그에 따르면 모든 문명은 결국 베일이 벗겨지고 진실이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어떤 제국도 영원하지 않으며 어떤 거짓도 영원히 숨겨질 수는 없다. 그리고 그 순간, 전 지구적 계시의 순간, 이 다가오고 있다. 브랜드는 이미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단언한다. 우연이라 보기 힘든 정밀도로 반복되는 사건들, 역사상 가장 큰 변화 직전에 기록된 것과 똑같은 집단 행동들, 그리고 지금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한 국가들 사이에 어떤 힘, 무엇이 정확히 올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그는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는다. 그는 카메라를 응시하며 깊이 숨을 들이쉰 후 단 한마디를 던진다. 다가오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는 있죠. 이해하는 자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의 힘은 이런 문장 속에 있다. 공포가 아니라 각성 속에. 그는 세상의 끝이 아니라 환상의 끝을 알리는 것이다. 여러 나라의 사람들은 그의 연설을 암호화된 메시지처럼 따라간다. 과학자들은 그의 패턴을 분석하려 하고 영적 지도자들은 그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잇는 달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브랜드는 어떤 꼬리표에도 관심이 없다. 은둔하며 말을 아끼고 나타날 때마다 세상은 변한다. 최근에도 그랬다. 그의 단 한 번의 발언이 시장을 무너뜨리고 정부에 영향을 주며
대중을 움직이게 했다. 그를 다른 이들과 구분짓는 무언가는 분명 존재한다. 추측이 아닌 절대적인 확신에서 비롯된 신념이다. 그에게 미래란 거울에 비친 반영과 같다. 이미 존재하지만 아직 보이지 않았을 뿐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이 방식은 그를 매혹과 두려움이 뒤섞인 인물로 만들었다. 그의 책들은 일부 국가에서는 금서가 되었고 다른 나라에서는 성서처럼 취급받는다. 그의 추종자들은 그가 시간을 꿰뚫는 시선을 가졌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라 관찰과 훈련을 통해 얻은 것이라고 말한다. 그의 수많은 발언 중에서도 아시아 대륙 전역에서 가장 강하게 울려 퍼지는 말이 있다. 한국이 깨어날 때 아시아는 다시 태어나고 세계의 균형은 변할 것이다. 이 문장은 동양 전역의 포럼, 방송, 영적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말이 되었다. 분석가들은 그의 말의 진정한 의미를 해석하려 애쓰지만 브랜든은 결코 해석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이렇게 반복할 뿐이다. 변화는 강대국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을 견디는 법을 배운 한 민족에게서 온다고. 시련 속에서 성장한 그들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이끌 힘을 내면에 품고 있다고. 브랜든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가 맹목적인 신앙이 아닌 맑은 의식을 말한다는 점이다. 그는 사람들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은 벌이 아니라 기회라고 말한다. 다가오는 것은 파괴가 아니라 계시이며 모든 변화는 인간의 내면에서 시작되어 세상의 구조에 반영된다고 한다. 진정한 심판은 하늘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식에서 옵니다. 이는 그의 드문 공개 간견 중 하나에서 한 말이다. 어릴 때부터 브랜든 빅스는 남달랐다. 또래 아이들이 뛰어놀 때 그는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곤 했다. 그는 항상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엔 구름이 이상하게 움직인다고 말했다.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지만 어느 날 불가능하리라 여겨졌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 마을에 거센 폭풍이 몰아쳤고 그는 몇 시간 전 이웃들에게 골짜기를 떠나라고 경고했던 것이다. 집들은 파괴되었지만 그 말을 믿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살아남았다. 그날 이후로 브랜든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평범한 아이의 이름이 아니게 되었다. 그는 늘 두려움과 경외의 시선을 받으며 자랐다. 어떤 이들에게 그는 선택받은 자였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불길한 징조였다. 하지만 브랜든 자신은 자신이 본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에게는 예고 없이 환영들이 찾아왔고 이미지들, 소리들, 목소리들, 그리고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졌다. 그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 했지만 새로운 계시가 올 때마다 그의 내면은 조금씩 부서졌다. 결국 어느 날 그는 도망치기로 결심했다. 그는 몇 달 동안 여행을 계속하다가 결국 한국의 외딴산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그의 운명을 바꿀 한 남자를 만났다. 말없이 깊은 눈빛을 지닌 한 스님이었고 그 스님은 아무런 질문도 없이 그를 받아들였다. 그 남자는 브랜든에게 그가 비전이라고 부르던 것이 재능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가르쳤다. 브랜든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세상을 전체로서 바라보는 법을 배웠다. 하늘, 바람, 별들,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움직임들까지. 그곳 사찰과 안개 사이에서 브랜든은 자신의 인식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깨달았다. 인류의 거대한 사건들은 주기성을 따르고 있으며 그 주기는 마치 태양의 얼굴에서 시간을 읽듯이 읽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스님은 말했다. 어떤 일도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다. 모든 것은 결과다. 브랜든은 이 문장을 평생 간직하게 된다. 수년 후 그는 현대 세계로 돌아왔다. 이제 그는 마을에서 두려움에 떨던 소년이 아니라 시간에 숨겨진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행성의 정렬, 자기장의 변화, 인간 행동의 미묘한 변화까지 모두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신호들이 반복될 때 역사는 다시 반복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하지만 결코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지는 않는다는 것. 그렇게 그는 불안한 진실 하나를 알아챘다. 아시아의 거대한 변화를 앞두고 나타났던 주기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것. 그는 아시아의 영적 균형이 한국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오래된 에너지가 깨어나고 있으며 그 중심이 한국이라는 것이다. 한국은 수세기에 걸친 분열과 고통을 견뎌야 했던 이유가 바로 재건의 가치를 배우기 위함이었으며 그 배움이야말로 다음 시대의 세계를 인도할 열쇠가 된다고 말했다. 오늘날 브랜든은 단순히 듣는 대상이 아니라 따르는 존재다. 그의 강연에서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완전한 침묵 속에 귀를 기울인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눈빛은 정확하다.
그리고 그는 마치 이미 일어난 일을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는 인류가 이제 반복의 구역에 들어섰다고 설명한다. 과거의 제국들을 무너뜨렸던 동일한 힘들이 다시 움직이고 있으며 이번에는 그 속도가 아무도 멈출 수 없을 만큼 빠르다고 말한다. 시간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한다. 선택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브랜드는 다가오는 것은 벌이 아니라 결과라고 단언한다. 세상은 수세기 동안 외면해온 진실을 마주하도록 강요받고 있다는 것이다. 진보 뒤에 숨겨진 혼돈, 권력으로 위장된 허영, 성공으로 포장된 공허. 그에게 있어 이 계시는 고통스럽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거짓된 것은 스스로 무너질 것이고 진실된 것은 굳건히 남을 것이다. 그는 이 과정의 중심이 한국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권력을 추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순수함과 인내를 지닌 집단적 영혼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브랜드는 한국이 옛것과 새것, 영성과 이성을 잇는 균형의 지점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다. 그는 반복해서 말한다. 부활은 두려움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식에서 옵니다. 브랜든 빅스는 한 국제 생중계 도중 갑자기 말을 멈췄다. 정적이 흘렀고 그는 천천히 눈을 들어 말했다. 하늘이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록된 것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몇 시간 후 일본의 천문학자들은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직선 형태의 빛의 열을 관측했다. 그러나 그 어떤 레이더도 그것을 포착할 수 없었다. 같은 시간 중국 북부의 주민들은 불이 난 흔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기묘한 재가 내리는 것을 목격했다. 미얀마에서는 하늘이 붉음과 흰색으로 나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마치 대륙 전체의 경계가 연결된 듯 한 번도 오로라가 관측된 적 없던 지역들에서 동일한 현상을 담은 영상이 각국의 네트워크를 가득 메웠다. 브랜드는 이미 자신의 방으로 돌아간 후 조용히 말했다. 첫 번째 봉인이 열렸습니다. 며칠 뒤 그는 심지어 자신의 추종자들조차 충격에 빠뜨리는 사실을 공개했다. 한국의 어느 산중 사찰에서 발견된 오래된 책을 보여준 것이다. 그 책은 산스크리트어와 알려지지 않은 문자들이 섞여 있었고 하늘의 7 메아리에 대해 기록하고 있었다. 그것은 세계 재편 이전에 나타날 7개의 신호에 대한 예고였다. 첫 번째는 바다 위의 빛, 두 번째는 땅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세 번째는 동방의 각성이었다. 브랜드는 이미 첫 번째와 두 번째 신호가 실현되었다고 밝혔다. 과학자들이 자기장의 이상 현상을 분석하는 동안 브랜드는 훨씬 더 거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는 지구가 단순한 환경 위기를 겪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균형을 다시 맞추는 우주적 조정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 행성은 지금 영적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조화에서 벗어난 모든 것은 뿌리째 뽑힐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 인간의 불균형은 우주의 구조 자체에 반응을 일으켰다. 우주는 우리가 방출한 것을 우리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곧 아시아의 기후를 뒤흔드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중국 남부는 예기치 못한 홍수로 초토화되었고 일본은 근대 역사상 가장 높은 폭염을 기록했다. 베트남에서는 하늘이 수시간 동안 주황색으로 물들었고 부산 앞바다는 완벽한 소용돌이 형태의 전기 폭풍이 형성되었다. 브랜드는 그 영상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자연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파괴하지 않습니다. 경고할 뿐입니다. 이후 한국 기자들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쫓기 시작했다. 어느 기자가 그에게 이것이 종말이라고 믿느냐고 묻자 브랜드는 망설임 없이 답했다. 끝이 아닙니다. 조정입니다. 인간이 끝이라 부른 것을 우주는 정화라 부릅니다. 이 문장은 아시아 전역의 모든 방송국에서 인용되었고 이 시점을 기점으로 그의 존재는 영적 영역을 넘어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각국 정부는 그의 발언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그의 영상 일부를 차단했고 일본은 비공개 회의를 제안했으며 한국은 그를 종교계와 과학계 인사들과 함께 맞이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브랜드는 모든 초청을 거절했다. 그는 말했다. 나는 어떤 편에도 속할 수 없습니다. 다가오는 것은 모든 편을 삼켜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전 세계 50개국 이상의 생중계된 인터뷰에서 그는 설명했다. 변화의 중심은 국가의 붕괴가 아니라 사상의 붕괴가 될 것이라고. 권력은 이동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영적 중심을 잃었고 아시아는 인간 의식의 통제권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 말을 하며 천문학적 주기의 그래프를 보여주었다. 지금의 행성 정렬이 마지막으로 나타났을 때 역사 속 거대한 제국들이 무너졌다는 것이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3가지 사건이 거의 동시에 발생했다. 도쿄에서는 소규모 지진이 발생했고
중국 해안에서는 어부들이 바람 하나 없는 날의 바다가 숨 쉬는 것처럼 위아래로 출렁였다고 보고했다. 서울에서는 달이 이중의 광환에 둘러싸여 떠올랐고 는 이를 이례적인 광학이상 현상으로 분류했다. 브랜드는 단 한 문장을 애에 남겼다. 세 번째 봉인이 열렸습니다.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었다. 사람들은 하늘을 감시하고 바다를 촬영하며 구름 속에서 징조를 찾기 시작했다. 브랜드는 말했다. 다음 움직임은 조용하지만 결정적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전에 먼저 하늘이 변합니다. 그리고 하늘은 이미 변했습니다. 그 무렵 KBS의 한 기자가 충격적인 사실을 보도했다. 브랜든이 국제기관들에 의해 감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유는 그가 내놓은 새로운 예언, 지금까지 중 가장 대담한 예언 때문이었다. 그는 머지않아 동방의 한 나라가 내부 붕괴를 겪게 될 것이며 그것이 아시아 전역의 도미노처럼 파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철의 제국이 갈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 균열에서 새로운 빛이 태어날 것이다. 이 일기장은 훗날 그의 한 조수에 의해 공개되었다. 추측은 폭발적으로 퍼져나갔다. 어떤 이들은 그가 중국을 말하는 것이라 했고 또 다른 이들은 그것이 오래된 세계 권력 구조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브랜드는 아무것도 확언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이렇게 말했다. 다가오는 것은 정부도 군대도 막을 수 없습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은 그 자신의 그림자에 삼켜질 것입니다. 언론은 그의 예언을 빅스의 경고라 부르기 시작했다. 정치인들은 이를 부정하려 했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의 관심은 커졌다. 그의 말은 더 이상 단순한 영적 설교가 아니었다. 그것은 현실의 거울이었다. 그가 입 밖에 낸 모든 것은 곧바로 세상 속에서 형태를 띠었고 예언과 뉴스의 경계가 사라진 듯했다. 그리고 어느 밤 브랜드는 카메라 앞에 나타났다. 눈빛은 단단했고 목소리는 고요했다. 그는 말했다. 네 번째 봉인이 열리려 합니다. 그것이 열릴 때 세상은 계시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파괴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진실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진실은 그 누구도 예외로 두지 않습니다. 그 후 브랜든 빅스는 40일간 자취를 감췄다. 어떤 인터뷰도 어떤 출연도 없었다. 아시아의 방송들은 그의 실종을 전 세계적 사건처럼 보도했다. 누군가는 그가 히말라야로 떠났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그가 경주의 어느 산사에서 고립된 채 수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던 어느 비 내리는 새벽, 짧은 영상 하나가 세상에 올라왔다. 화면 속 브랜드는 피곤해 보였지만 그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본 것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5번째 봉인이 열리고 있습니다. 영상은 몇 분 만에 퍼져나갔다. 브랜드는 그동안의 고립 기간 동안 자신이 9글자의 해독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이 코드는 고대 불교 문헌과 한국 철학서 속에 숨겨져 있었던 것으로 세계의 영적 구조를 설명하는 9개의 상징이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세계는 하늘의 것이고 세계는 땅의 것이며 세계는 인간의 것이다. 이 9개가 조화를 이루면 현실 자체가 붕괴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바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브랜드는 불균형이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으며 우주는 3가지 차원을 재정렬하기 시작했다고 단언했다. 하늘은 에너지를 조정하고 땅은 구조를 바꾸며 인간은 그 결과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한마디를 덧붙였다. 보는 이들의 숨을 멎게 만든 말이었다. 이 정렬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운명입니다. 세계의 심장은 이곳에 있습니다. 그의 말이 아시아 전역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눈에 보이는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일본에서는 수십 년간 잠잠하던 아소산이 연기를 뿜었고 중국에서는 황허강이 이틀 동안 색을 바꿨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설명하지 못했다. 미얀마에서는 밤하늘이 녹색 빛으로 물들었으며 한국의 애는 제주 바다 위에 황금빛 후광이 떠 있는 영상들이 퍼졌다. 브랜드는 이 모든 현상을 아시아의 고대 에너지의 귀환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신의 생애 가장 충격적인 예언을 공개했다. 한국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라는 것, 정치인이 아닌 신념, 이성, 용기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강력한 존재, 50대에서 60대 사이의 남성이며 여러 언어에 능통하고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영적 상징으로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인물. 브랜드는 그는 이미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으며 6번째 봉인이 열리는 순간
운명이 그를 리더의 자리에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권력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권력이 그를 찾을 것입니다. 브랜든의 말이었다. 이 발언은 아시아 전역을 뒤흔들었다. 신문 분석과 방송 전체가 그 남성이 누구인지 추적하기 시작했다. 한편 브랜든은 이 일이 단순한 정치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것은 의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관한 것이며 미래는 군사력이 아닌 지혜와 자비에 의해 이끌릴 것이라고 했다.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는 적을 무찌르지 않습니다. 그는 동맹을 깨웁니다. 그는 이 과정이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한반도의 각성은 아시아 대륙 전체의 연쇄 반응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이다. 잠든 용이 쓰러질 때 호랑이가 일어날 것입니다. 중국은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게 될 것이고 일본은 땅과 불의 정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옛 세계와 새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브랜든은 이 전환의 징조가 이미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의 지진, 기후변화, 정치적 긴장까지 모두 같은 흐름의 일부라는 것이다. 우주는 조각들을 다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단지 그 충격을 느낄 뿐입니다. 그는 현재의 시기를 보이지 않는 새벽에 비유했다. 빛은 아직 눈에 띄지 않지만 이미 태동은 시작되었다는 의미였다. 서울에서 아시아 전역으로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그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말했다. 비유도 수수께끼도 없이 그는 말했다. 다가오는 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단적 계시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자신의 나라에 대해, 그리고 이 행성에 대해 감춰졌던 진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구조물들은 무너지겠지만 전쟁이 아니라 의식에 의해 무너질 것입니다. 거짓이 드러나면 그것은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자들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지만 그는 미소만 지으며 이렇게 답했다. 별들은 이미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걸음은 인간의 몫입니다. 곧이어 동방의 하늘에 신비로운 영상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일본에서는 삼각형 형태의 빛이 형성되었고 몽골에서는 하늘을 가로질러 순식간에 사라진 푸른 섬광이 목격되었다. 한국에서는 소리 없는 빛의 폭발이 밤하늘을 하얗게 물들여 잠시 동안 밤이 낮처럼 변했다. 브랜든은 단 하나의 문장만을 남겼다. 6번째 봉인이 열렸습니다. 브랜든 빅스의 발언 이후 몇 주 동안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한반도 상공에서 자기파가 관측되었고 지구의 전자기장은 평소보다 크게 흔들렸다. 일본의 위성은 동해 상공에서 푸른 오로라를 기록했으며 언론은 이를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 불렀다. 브랜든은 조용히 한마디만 남겼다. 시간이 응답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짧고 직접적인 새로운 메시지를 올렸다. 침묵의 사나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브랜든의 이름은 한국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화제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 신비로운 인물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했다. 그러자 단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수년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한 은퇴 외교관이 공개 행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통일, 균형, 영적 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50세 전후의 나이에 단호한 눈빛과 초자연적으로 보일 만큼의 평온함을 지닌 사람이었다. 인터뷰에서는 브랜든과 비슷한 문장을 말했으며 마치 두 사람이 같은 언어를 공유하는 듯했다. 한국 대중은 그를 백호의 사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한편 주변 국가들은 위기에 빠져들었다. 중국은 여러 도시에서 시위가 일어났고 검열의 물결이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일본은 연속된 지진과 정치적 불안정으로 흔들렸고 결국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브랜든은 이것이 예언의 실현이라고 경고했다. 용이 불을 잃고 동쪽에서 태양이 사라질 때 새로운 중심이 떠오를 것이다. 한국에서는 분위기가 달랐다.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에너지를 느끼고 있었다. 같은 꿈을 꿨다는 증언들이 쏟아졌고 그 안에서 한 목소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준비하라. 변화는 여기서 시작된다. 거리에는 기도 모임이 형성되었고 스님과 목회자들이 나란히 설교했으며 서로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 되는 감정이 점점 커져갔다. 브랜든은 다시 전 세계 생중계에 등장했다. 배경도 없이 단순한 화면 속에서 그는 카메라를 응시하며 말했다. 한국은 하늘이 선택한 새로운 시대의 불꽃입니다. 그는 지구가 변형의 가장 미묘한 지점에 접어들었으며 다음 주기가 인류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세계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세계와 진실의 세계, 오직 하나만이 남을 것입니다. 재해는 점점 심각해지기 시작했다. 태풍들이 이례적인 강도로 태평양을 강타했고
중국 내륙에서는 몇 세기 만에 강의 흐름이 바뀌었다. 일본은 역사상 가장 큰 정전 사태를 겪었다. 반면 한국은 평온함을 유지했다. 어떤 파괴적인 현상도 이 나라를 건드리지 않았다. 브랜드는 이것이 균형의 방패이며 그 에너지는 한국에서 퍼지기 시작한 영적 에너지의 결과라고 말했다. 기자들은 그를 몰아붙이며 그의 예언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브랜드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우연이라면 그렇게 정밀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단지 주기를 따라 반복될 뿐입니다. 그는 별자도 지도를 보여주며 800년 만에 처음으로 위치가 바뀐 별자리를 가리켰다. 그는 이 별자리가 강대국 교체를 알리는 신호라고 말했다. 권력은 다른 반구로 이동합니다. 빛의 중심이 동방으로 돌아옵니다. 그 순간부터 백호의 사나이는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여러 국가의 지도자들이 그를 만나고자 했지만 그는 조용한 태도를 유지하며 직책과 인터뷰를 모두 거절했다. 그러나 브랜드는 그가 바로 환시 속 인물임을 확인했다. 그는 균형의 지점이며 하늘과 땅 사이의 다리입니다. 며칠 후 일식이 아시아 대륙 일부를 덮었다. 그림자가 한국 위를 통과하는 정확한 순간 브랜드는 산사에서 고대 비문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은 직후 그는 다시 자취를 감췄다. 돌에 새겨져 있던 것은 9개의 봉인을 상징하는 문양과 라틴어 문장 한 줄이었다. 빛은 동방에서 태어난다. 바로 그날 밤 브랜드는 가장 충격적인 메시지를 발표했다. 인류가 마지막 선택의 문 앞에 서 있다고 말했다. 변화에 저항할 것인가, 변화의 일부가 될 것인가. 6번째 봉인은 열렸습니다. 7번째는 인류가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고 시선을 피하지 않을 때 드러날 것입니다. 브랜든 빅스는 다시는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았다. 어떤 이는 그가 티베트 산맥으로 떠났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그가 북한 북부에 고립된 수도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확실한 것은 그가 사라진 지 열흘 후 그의 이니셜이 서명된 편지 한 통이 한국의 한 방송사에 전달되었다는 사실뿐이다. 송을시로 쓰인 그 메시지는 짧았다. 하늘이 말할 때 인간은 들어야 한다. 땅이 움직일 때 인간은 이해해야 한다. 한국은 지배하기 위해 선택된 것이 아니라 깨어나기 위해 선택되었다.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었다. 이제 운명은 당신들의 것이다. 이 메시지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서울에서는 사찰, 교회, 영적 센터들이 동시에 종을 울렸다. 일본에서는 불교도들과 기독교인들이 사상 처음으로 함께 기도를 드렸고 중국에서는 수천 명이 붉은 등불을 하늘로 띄우며 침묵 속에 참여했다. 수세기 동안 전쟁과 국경으로 갈라졌던 아시아 전역이 하나의 몸짓으로 연결된 듯했다. 한국에서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일상 속의 작은 기적들, 설명할 수 없는 우연, 믿기 힘든 화해의 장면들, 수십 년간 떨어져 지낸 가족들이 재회했고 파산 직전이던 사업들이 이유 없이 번창했으며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것은 평화의 분위기가 나라 전체를 감싸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브랜드는 말했었다. 사회시대의 첫 번째 징조는 사람들 마음속의 조화일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집단 심리라 설명하려 했지만 사람들은 그 이상임을 알고 있었다. 일상 깊숙이 목적의식이 스며들었고 한국 곳곳에서는 벽화와 전광판에 단 하나의 문장이 반복되었다. 빛은 다시 동방으로 돌아왔다. 그 사이 세계는 주시하고 있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긴장이 고조되었고 정치 위기, 시위, 경제 붕괴가 이어졌다. 과거에는 단단해 보이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고 서구가 불안정을 통제하려 애쓸수록 영적 중심은 더욱 동쪽으로 이동해갔다. 브랜드는 이미 예언한 바 있었다. 세계의 권력은 방향을 바꿀 것이다. 이성의 제국은 의식의 제국 앞에 무너질 것이다. 백호의 사나이는 조용하지만 변화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의 상징이 되었다. 그의 영향 아래 한국은 주변 국가들과 평화협정을 추진했고 지구의 회복을 목표로 한 국제연합체를 설립했다. 이 연합은 무기를 쓰지 않았다. 대신 지식, 믿음, 그리고 영적 기술을 사용했다. 이 운동은 작게 시작했지만 곧 수십 개국으로 확산되었다. 이것이 바로 브랜든이 말했던 조화의 문명의 탄생이었다. 몇 달 후 대륙 전역에서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 기록되었다. 하룻밤 내내 하늘이 은빛으로 빛났고 그동안 맨눈으로는 볼 수 없던 별자리들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드문 대기 현상이라고 설명했지만 브랜든의 추종자들은 그 의미를 알고 있었다. 그것은 8번째 봉긴, 빛의 봉긴이었다.
브랜든의 편지는 마지막 예언으로 끝났다. 9번째 봉인이 드러날 때 인간은 자신이 신성으로부터 결코 분리된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두려움은 더 이상 세상을 지배하지 못하고 진실이 권력의 자리를 대신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예언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을 일으켰나요? 댓글에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목소리가 오늘 누군가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계시와 메시지를 계속 함께 나눌 수 있도록